안녕하세요. 안랩의 황재훈입니다. 네, 저는 안랩에서 이제 OT 보안 관련 기획을 맡고 있고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세미나에 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사실 OT 보안의 문제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어, 어떻게 보면 IT 보안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또 특성상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디바이스 관련된 부분들도 IT 디바이스들도 있지만 또 OT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설비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제어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는 그런 종합적인 보안이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OT 보안 여러 뭐 고객사나 아니면 환경에서 좀 고도화된 그런 보안 문제들, 뭐 랜섬웨어나 그런 여러 가지 그 공격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오늘 발표할 목차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어, CPS 환경, 이제 OT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CPS라는 개념으로 최근에 이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CPS 환경의 보안 문제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보안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저희가 풀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뭐 시스템 관점과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점을 통합한 그런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고 또 이제 이러한 환경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구축해야 되는 그런 가이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CPS 환경의 이제 보안 문제와 사고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CPS라는 용어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은 굉장히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OT라는 단어는 사실 OT라는 단어도 듣고 적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CPS는 또 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점점 우리의 있는 환경이나 산업이 디지털화가 되어 가고 있고 사이버 상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제어망이나 OT 환경이 이제 폐쇄망으로만 운영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고 클라우드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생산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들을 올리면서 효율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장애를 예측하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AI까지 접목하는 그런 기술이 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산업에 대해서 자동화와 편리성을 점점 향상시켜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이제 저희는 CPS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역도 사실 기존의 OT뿐만 아니라 IT 그리고 최근에는 뭐 IIoT라고 하는 이제 IoT 영역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이제 저희는 CPS라고 얘기를 하는데 CPS라는 용어가 조금 이해하기 이제 불편하시면 OT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에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나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이나 또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나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많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 환경에서 보다 보면 뭐 제조 공장뿐만 아니라 교통의 영역, 그다음에 발전이나 에너지 같은 어떤 기반 시설까지 저희가 이제 OT 보안 그리고 CPS 보안의 영역으로 이제 같이 봐야 되는 영역으로 말씀을 이제 최근에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나 서버나 뭐 스카다나 PLC나
이거 이외에 이제 뭐 CCTV나 키오스크나 로봇이나 컨베이어 벨트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CPS 환경 안에 들어가는 어떤 객체다, 디바이스다라고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보안 위협 동향을 말씀을 드릴 때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에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났을 때 이슈화 되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뉴스나 언론에서 보게 되었지만 어,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언론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일예로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디도스 공격이 과거에는 굉장히 이슈화가 되었죠. 뭐 77 디도스나 여러 이제 디도스 대란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최근에 이제 디도스 공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디도스에 대한 얘기를 한 사람은 없습니다. OT도 사실 과거에는 스톡스넷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공격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더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보게 되면 이제 랜섬웨어를 한 번씩은 걸려봤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실생활이나 환경에 밀접하게 다가왔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공격의 유형이나 방법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5년 정도 저희가 통계를 봤을 때 코로나 기점을 두고 공격의 양상이나 위협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조가 사실 그전에는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제조 분야가 3배 정도 공격이 증가를 했고 모든 산업 중에 제조에 대한 그 보안 위협이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금융이 있고 뭐 이제 에너지 영역이나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 영역까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만큼 제조에 대해서 OT 환경뿐만 아니라 IT 환경에 대해서도 공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제조에 대한 어떤 공격들을 보게 되면 랜섬웨어나 아니면 특정 대상을 어, 포커싱한 어떤 타겟형 공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디바이스도 저희가 이제 IT 환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뭐 SQL 인젝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IT 환경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취약점을 가지고 IT 환경의 보안을 우회를 해서 OT 시스템을 가용성에 침해를 주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유출하는 IT와 OT가 혼합된 방식으로 이제 공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OT 환경에서 보안이 취약하냐라고 이제 짚어보게 되면 환경 자체가 IT 환경보다 훨씬 더 취약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 보안의 위협에 더 노출이 되었을 때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전히 이제 윈도우 XP나 2000 같은 운영 체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운영 체제가 설비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사실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PC 같은 경우에는 3, 4년, 뭐 5년에 한 번씩 바꿔서 그리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나 패치를 받기 때문에 윈도우 11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지만 설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하게 되면 보통 한 20년 정도 쓰게 되죠. 그러면 현재부터 20년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윈도우 XP나 2000 같은 OS를 많이 쓰고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보안 패치도 2000년대 중반에 이미 이제 MS에서 이제 릴리즈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보안 패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어떤 악성 코드나 보안 위협이 OT망 내부로 왔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 2000년대의 보안의 위협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뭐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네트워크를 타고 전파되는 어떤 웜 같은 그런 공격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워너크라이나 이런 랜섬웨어도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타고 다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악성 코드가 CPS 환경 안에 상존하고 있다.
상시로 이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OT 보안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IT망과 OT망 사이에 이제 관문에 방화벽을 두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제 IPS 같은 그런 보안 설비를 두고 그 내부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방화벽이 있는데 폐쇄망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 얘기를 하지만 어, 사실 이제 방화벽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안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OT망 내부로 들어올 때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는 방화벽 정책으로 차단할 수가 있지만 내부에서 외부로 어, 세션이 생성되는 그런 아웃바운드에 대해서는 사실 아웃바운드에 대한 리스판스 패킷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부의 설비가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어서 외부에 있는 공격자에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 그러한 공격자의 연결을 사실 이제 차단할 수 없고 방화벽을 이제 우회하는 그런 공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티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나 데이터에 대한 여러 가지 어,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이나 수집을 위해서 연결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에어갭 환경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IT망보다 위험한 요소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파일 공유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AS 같은 그런 파일 공유 서버를 사용하면서 SMB나 FTP 같은 그런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사실 악성 코드가 네트워크로 전파된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이제 그 망 전체로 전파되기 굉장히 유리한 그런 환경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보안 위협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사실 내부망에 대한 여러 가시성이나 아니면 보안 위협을 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동안 이제 투자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그런 보안 위협이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례로 이제 쇼단이나 아니면 센시스와 같은 그런 어, 어떻게 보면 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포탈에 가서 PLC를 입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버스라는 산업용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 PLC를 검색을 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런 PLC들이 외부로 노출된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시면 뭐 설비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뭐 시리얼 번호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 오픈되어 있는 포트나 서비스까지도 확인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보가 많이 노출이 되면 이 정보를 활용해서 어, 노출된 이 시스템으로 공격하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실제로 공격이 발생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례, 그 OT 환경의 좀 특성을 보게 되면, 다양한 설비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러한 설비들이 각 산업, 인더스트리별로, 특정 설비들은 특정 프로토콜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OPC나 아니면 모드버스 아니면 DMP3와 같은 그런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제 설비 벤더의 제품끼리만 통신하는 그런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에 대한 가시성과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OT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과 이해도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고 사례를 먼저 이제 짚어보게 되면 어,
이제 2019년 아니면 2020년 정도 발생한 공격인데요. 한 5년 정도 된 공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사점이 있는 것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에칸스라는, 그리고 이제 뒤집어서 보면 스네이크라는 그런 이제 랜섬웨어 공격인데요. 어, 여기 있는 이제 펑션 코드들을 보게 되면, 네, 그 혼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업체명들이 들어간 것들을 보게 되는데, 특정 제조업체에서 액티베이션 되도록 랜섬웨어가 이제 제작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사실 이제 타겟형 공격의 전형적인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랜섬웨어가 실행이 되면서 설비 컨트롤 프로세스를 어, 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내려가도록 하는데, 여기에 있는 그 코드들을 보게 되면, 이제 GE나 아니면 뭐 하니웰과 같은 그런 설비 벤더의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들도 서비스 중지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를 입혔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디바이스에 있는 호스트 방화벽의 서비스까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의 공격으로 IT와 OT 시스템을 함께 타격하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시사점이 있는 그런 악성 코드라고 보고, 최근에는 이 5년 전에 나왔던 에카스가 점점 더 진화된 그런 공격들을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작년에 이제 발생한 포보스라는 랜섬웨어의 사례고요. 그 이제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곳에서 나왔었던 그런 피해 사례를 지금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제 보시면 기존에는 폐쇄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어, 관리자가 이제 유지보수나 시스템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해당 시점에 방화벽을 열었습니다. 방화벽을 열었을 때 사실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던 랜섬웨어가 인터넷과 통신이 되면서 그 열린 방화벽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공격자 CNC 서버로 연결이 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랜섬웨어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부 시스템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컨트롤러나 아니면 PLC 같은 시스템들이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어서 결국 이제 공장이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가 업무하는 업무 공간과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이런 랜섬웨어 같은 공격들이 정말 발생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공격에서 시사하는 부분은 어, 사실 모니터링도 굉장히 부족했고,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들어가서 현장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러한 공격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개발된 PLC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윈도우 인베디드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제 윈도우 디펜더와 같은 그런 보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런 디펜더와 같은 보안 프로그램도 무력화를 시키면서 랜섬웨어가 동작한 것들을 봤을 때 랜섬웨어 기술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격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 어, IT 공격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이버 킬체인과 ICS 환경, 그리고 OT 환경에서 얘기하는 킬체인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첫 번째, 악성 코드가 침투를 할 때, OT망과 연결된 관리자 시스템에 어, 악성 코드가 내부 이제 방화벽을 통과를 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유지보수나 뭐 여러 용도로 USB와 같은 그런 이동식 매체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내부로 직접적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웃바운드 어, 통신을 통해서 공격자에게 연결이 되고요. 공격자에게 내부의 정보를 전달한 걸 가지고 공격자는 공격 코드를 추가로 만들어서
내부로 다시 다운로드를 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실제 타겟 설비 아니면 타겟 시스템을 이제 내부에 계속 스캔을 하면서 공격 대상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그 공격 대상으로 악성 코드가 전파가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제어 명령을 바꾸거나 아니면 정보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공격 유형은 사실 OT 환경의 악성 코드가 최초의 악성 코드라고 얘기하는 스톡스넷부터 발생한 공격 방식인데 현재까지도 똑같은 스텝을 밟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시면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네트워크로 전파되는 그런 보안 위협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또한 제어 명령이나 설비의 제어 설정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봐야 실질적으로 OT 환경에 대한 보안 위협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보시면 엔드포인트 관점,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관점,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트래픽이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위협을 탐지해야 되는 부분, 네, 마지막으로 제어 명령이나 프로토콜 DPI를 통해서 어,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부분, 이 세 가지 꼭지로 해서 OT 보안에 대한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의 통합적 이제 보안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부터 사실 저희 안랩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CPS 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엔드포인트 시스템 관점, 그다음에 네트워크 관점, 그리고 OT의 전문화된 관점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저희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지를 보는 가시성, 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네트워크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엔드포인트와 합쳐서 여러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대상.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보안의 그런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바운더리를 설정해야 되는 그런 가실성 확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식별된 그런 여러한 자산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정보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안의 위협이나 아니면 여러 어노멀리와 같은 이상에 대한 탐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식별하고 한 자산에서 발생한 보안 위협에 대한 해서 뭐 능동적으로 저희가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악성 코드 검사나 아니면 해당 IP를 차단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안랩은 시큐리티 맵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보안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CPS 환경에 대한 CPS 플러스라는 요소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산업보안 영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PS 보안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듀 모델 그림이라고 하는데 사실 퍼듀가 대학교 이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 이름이고요. 왜 이걸 퍼듀 모델이라 하냐? 사실 이제 그림이 네트워크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TCP/IP 5계층이나 그 OSI 7 계층과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제 퍼듀 모델로 저희가 계층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OT망의 환경이 굉장히 정형화하기 힘든 뭔가 이게 정형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어, 다들 이제 그 OT망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더 표준화된 어떤 모델로 만들자고 해서 미국의 이제 퍼듀 대학교에서 퍼듀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퍼듀 모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레벨 0부터 레벨 3까지
레벨 3까지는 OT망이라고 하고 레벨 4 이상은 이제 IT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벨 제로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밸브나 펌프나 아니면 컨베이어나 아니면 로봇들이 있는 실제 설비들이 움직이는 설비들이 있는 영역 그리고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설비들을 자동화로 제어할 수 있는 PLC나 RTU 같은 제어 설비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2 같은 경우는 이러한 PLC를 제어 명령을 설정을 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HMI나 스카다가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레벨 0에서 레벨 2 영역까지는 굉장히 민감한 그런 영역으로 해서 뭐 제어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고 레벨 3 영역은 이제 어떻게 보면 OT망에 존재하지만 뭐 IT망과 좀 성격이 비슷한 그런 여러 워크스테이션이나 PC나 서버가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3.5 DMZ 구간은 사실 없는 케이스가 많이 있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DMZ 영역이 있어서 IT망과 OT망을 완충해 주는 구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레벨 3.5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베이스나 서버들은 사실 레벨 3에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포디 모델에 대해서 각각의 보안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안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포인트 관점, 네트워크 관점, 그리고 이제 OT에 좀 더 특화된 관점으로 제품들을 어떤 부분으로 보안 대책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이러한 포디 모델에 해당되는 제품과 서비스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시는 그림처럼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어, 뭐 저희가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엔드포인트 관점, 네트워크 관점, 그리고 OT에 좀 더 특화된 관점 이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 제품을 보시면서 좀 더 OT망에서는 이러한 개념으로 보안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엔드포인트 관점인데요. 엔드포인트 관점에서는 사실 IT망의 엔드포인트와 OT망의 엔드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고 다른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 한편으로는 OT망의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안의 마지막 말단, 보안의 최종 관문은 사실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를 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에 대해서 그냥 문을 열어놓은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OT망에도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윈도우 XP나 2000과 같은 시스템 많이 쓰고 있고요. 보안 패치도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이 보안적으로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황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악성 코드가 들어온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 저희가 일반적인 안티바이러스 백신을 쓸 수도 있지만 저는 백신은 권하진 않고 화이트 리스트 아니면 이제 얼로우 리스트 기반의 어, 시스템을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변경이 거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이 시스템이 변경이 거의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거의 고정적이고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도 거의 고정적이기 때문에 IT망보다 굉장히 정적인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공격은 굉장히 고도화된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매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부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 처음에 인가된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해야 될 영역만 학습을 해서 목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 모드, 락 모드로 전환이 될 때는, 허용되지 않은 여러, 프로세스나 뭐 IP나 아니면
매체에 대해서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종이나 변종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허용 목록에 없기 때문에 어, 선제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고 보안 패치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허용되어 있는 프로세스만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OT에 대한 엔드포인트는 OT 환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에이전트 기반의 엔드포인트 시스템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보안적으로 보면 현재적으로 하드닝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안랩에 있는 V3보다는 OT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얼로우 리스트 기반의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나 리눅스 환경, 그리고 이제 뭐 에어게임으로 연결되어 있는 좀 더 대형 설비 환경이나 아니면 네트워크가 아예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오프라인 환경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나 보안에 대해서 엔드포인트 관점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관점인데요. 어,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엔드포인트는 사실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는 그 시스템만 바라볼 수 있지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통신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저희가 식별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가시성이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의 상황이나 토폴로지를 네트워크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이 또한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고, 네트워크도 보게 되면 정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식별을 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엔드포인트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 두 개가 서로 공존하면서 함께 보완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상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먼저 이제 가시성이나 위협 탐지, 그리고 위협에 대한 대응 영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네트워크 영역도 사실 굉장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인라인으로 보안 설비가 들어갔을 때 원치 않는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설비나 제조 공정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인라인 방식보다는 트래픽을 미러링 받아서 패시브하게 분석하고 탐지하는 방식을 많이 저희는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도 이제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치에 미러 설정을 주고 트래픽을 미러를 받은 다음에 그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자산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뭐 CCTV나 아니면 PLC나 스카다나 서버나 여러 뭐 데이터베이스나 여러 각종 OT망의 다양한 자산들을 트래픽을 분석해서 식별하고 하게 되고요. 해당 자산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나 리눅스 버전 그리고 이제 취약점 목록까지도 식별을 해냅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지 내용이 나오고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파되는 각종 보안의 위협들, 뭐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 취약점 공격 패킷 같은 것들도 탐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탐지된 것들에 대해서 사실 미러 장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밖에 할 수 없지만 좀 더 능동적으로 다른 제품과의 연계를 통해서 치료나 아니면 차단과 같은 대응의 영역까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성, 탐지, 대응의 관점에서 네트워크 보안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XTD라는 제품을 안랩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그 OT 보안 제품으로 많이 아시는 여러 이제
다른 글로벌 제품들과 유사한 제품으로 자산에 대한 가시성과 보안 위협을 탐지를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저희 EPS와 연동을 해서 이제 대응의 영역까지도 하는 부분에 있고요. 특별히 저희는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전문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모든 악성 코드 그리고 OT 관련된 특화된 악성 코드까지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가 있고 이를 이제 저희 엔드포인트와 연계를 해서 대응 영역까지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어 명령에 대해서 보게 되면 제어 명령들이 간혹 변경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실시간으로 보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통계적 기반으로 예상값보다 그 예상값이 어떤 어, 범위보다 이제 초과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어노말리라고 보고 이런 어노말리를 탐지하는 부분의 기술들도 사실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존 IT 보안에선 사실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OT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제어 로직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OT 보안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영역에 좀 더 포커싱된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앞서 제가 조금 강조를 드렸지만 OT 보안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엔드포인트와 네트워크가 결합된 형태. 그래서 이제 엔드포인트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드닝으로 좀 더 시스템을 단단하게 이렇게 보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추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가시성 정보를 네트워크에서 수집하는 가시성 정보와 결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어, 모니터링하고 탐지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발생한 여러 가지 보안 위협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제 OT망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보안 제품들 중에는 USB 같은 곳에 이제 안티바이러스 백신을 담아서 사용하는 이제 포터블 안티바이러스 제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실제 이제 보안 위협을 뭐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시스템이나 아니면 좀 더 의심스러운 시스템에 대해서 USB를 꽂아서 해당 시스템에 대한 검사나 치료까지도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종합적인 영역에서 식별과 탐지 그리고 대응 영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설명드릴 사례는 OT 환경에서 특별히 물리적 일방향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의 표면적이 계속 앞으로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좀 더 크리티컬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에 다른 외부에서의 접근이 허용된다면 결국은 관리자 이외에 공격자도 해당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보호하고 싶은, 그러니까 보안의 레벨이 높은 영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데이터를 외부로 복사를 해서 외부에서 그 보고 싶은 데이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나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밖으로 꺼내는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조 공장이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 같은 영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물리적 일방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 패킷이 있을 때 양방향으로 세션이 생성되지 않고 데이터만 내부에서 외부로 어, 전송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쓰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뭐 스트리밍 데이터나 아니면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로 쌓였을 때
DB 연계를 통해서 밖으로 이제 갖고 오는 케이스도 있고, 뭐 FTP나 여러 파일 연계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녹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와 같이 실제로 관리자가 내부망으로 접속할 수 있지만 공격자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를 외부로 빼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구조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을 좀 더 쉽게 그림으로 이제 설명드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OT 보안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고려할 때, 관련 가이드나 어떤 규정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에는 ISO IEC 62443 표준이나 아니면 리스트 800.82 표준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도 보면 뭐 키사나 아니면 과기정통부에서 배포하는 그런 가이드들이 있는데 그런 가이드에 맞춰서 저희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할 때 사실 좀 더 표준적으로 보안에 대한 대책이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 이제 이번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챕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제품의 어떤 개념들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 이제 어, 안랩의 EPS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아니면 이제 해외에 굉장히 많은 그런 고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특정 고객사명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이제 제조 고객사들이 저희 EPS를 CPS 시스템 아니면 OT 시스템에 특화된 어떤 보안의 하드닝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제조 설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키오스크나 포스나 여러 다양한 그런 단말들에 대한 보안을 저희가 이제 EPS를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시스템들의 사양이 굉장히 저사양이고 패치도 안 되어 있는 여러 상황에서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허용 리스트, 언로 리스트 기반으로 어, 저희가 등록된 프로세스만 허용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어떤 보안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자체도 굉장히 라이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V3의 한 5배, 6배 정도, 5분의 1, 6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실제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낮은 그런 시스템에도 무리 없게 돌아가도록 저희는 이제 만들어진 그런 영역이고요. 이를 통해서 제조 생산 설비에 대해서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들 중에는 실제로 악성 코드나 랜섬웨어의 피해를 이제 많이 안 입은 그런 고객사가 많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의 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어,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어떤 줄이 갔는데, 네. 안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 영역이, 어, 결합된 형태로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어,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산에 대한 가시성 정보를 얻어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되고 또한 어, 추가적으로 자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엔드포인트 관점에서 이제 EPS 서버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합을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설비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운영 체제가
윈도우 7이다라고만 네트워크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면 엔드포인트 관점에서는 윈도우 7의 상세 버전까지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CVE 코드나 취약점 목록까지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사실 이제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고, 또한 보안 위협이 탐지가 되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포인트 관점에서 치료나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와 엔드포인트가 결합이 되면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고객사에 나가서 할 때 많이 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악성 코드 제로화를 먼저 하게 되는데요. 그첫 번째는 사실 내부망에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MB나 FTP 프로토콜을 통해서 나스 서버에 파일이 업로드되고 나스 서버에 접속하는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해당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탐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악성 코드에 감염됐거나 아니면 유포지 아니면 특주가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포터블한 안티바이러스 백신을 통해서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 검사와 치료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한 다음에 해당 시스템을 락다운 시켜서 추가적으로 악성 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 공유 파일 공유 서버에 대해서 악성 코드를 검사하고 치료를 해서 전체적인 망을 다 악성 코드 제로화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객사에 갔을 때 하게 되는 이런 절차 예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OT망의 보안 위협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제 보호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리적 일방향 전송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 여러 뭐 데이터베이스 프로토콜이나 아니면 CCTV나 스트리밍에 대한 프로토콜, 이제 파일에 대한 전송 프로토콜까지도 저희가 이제 단방향, 일방향 전송 솔루션, 그러니까 데이터 다이오드를 통해서 외부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 실제로 뭐 내부의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수율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CCTV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관제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에는 MVR 같은 그런 시스템의 어떤 스트리밍 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모이긴 하지만 MVR 자체도 어떻게 보면 스토리지의 용량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MVR에 모여 있는 그 스트리밍 데이터도 외부에 이제 뽑아서 관제를 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CCTV와 같은 그런 영상 영역에 대해서도 물리적 일방향을 구축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파일에 대한 부분들도 뭐 FTP나 아니면 뭐 SFTP나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도 파일 전송을 통해서 좀 더 내부망 파일에 대한 그런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파일 전송에 대한 영역에도 물리적 일방향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준비한 자료는 이제 다 마무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서머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많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실 때는 뭐 저희나 아니면 어, 오늘 행사와 연관되어 있는 SCK 쪽에 이제 연락을 주셔도 사실 이제 좀 더 자세한 가이드를 저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OT망과 IT 네트워크에 대한 어, 외부로의 연결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알지 못한 그런 보안 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보안에 대한 어떤
공격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제 종합적인 대응이나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하나의 솔루션이나 하나의 어떤 방법론으로 하기보다는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그다음에 OT의 좀 전문화된 그런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콜라보레이션 관점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이나 내용이 굉장히 복잡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거를 다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단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요.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건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발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그 내용을 올려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